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동안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일리노이를 포함해 켄터키, 미주리주 등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31명이 숨지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난임 클리닉을 겨냥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식 성명을 내고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으로 연방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무부 의료사기부서는 지난 2024년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자사 음성비서 시리가 사용자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총 9,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100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뒤 최대 체류 허용일인 90일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이민당국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55개 지부를 두고 있는 FBI는 필드 오피스에서 1만여 명이 수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900명, 워싱턴 DC가 700명, 로스앤젤레스 450여 명, 시카고 3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시에서 죄수들이 감옥 내부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단 탈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뉴올리언스의 수감시설인 올리언스 페리시 사법센터에서 죄수 10명이 탈주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대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 지구에서 리비아로 영구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리비아의 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는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수십억 달러의 리비아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M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화요일, 21일 수요일, 22일 목요일 3일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을 실시합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운영하는 기업가, 비영리 단체 활동가, 의료인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젊은 전문인들이 모이는 새로운 프로그램 폴라리스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신학교의 변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일리노이를 포함해 켄터키, 미주리주 등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31명이 숨지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에서는 최소 24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아직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인근에서는 5명, 농촌 지역에서 또 2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여전히 붕괴된 주택과 건물 내부를 수색 중이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영향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미주리에서 메릴랜드까지 약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난임 클리닉을 겨냥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부상당했으며 숨진 사람은 폭발을 일으킨 용의자로 경찰은 난임 클리닉을 겨냥한 자폭 테러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이상 세상에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자신의 범행을 생중계하거나 적어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난임 클리닉을 대상으로 발생한 만큼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정 정치적 견해에 따른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식 성명을 내고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측은 그러나 더 공격적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메디케어 관련 사기 의혹으로 연방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의료사기부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법무부 조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의 메디케어 사업 부분의 사업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살 이상 시니어와 일부 중증질환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음성 비서인 시리가 사용자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총 9,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100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국내에서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와 홈팟 등을 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또 시리를 의도적으로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시리가 작동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는 기기당 최대 20달러, 최대 5대까지 총 1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정 소송이 진행된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시행을 놓고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15일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일개 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막을 권한이 있느냐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그간 정책을 뒤집고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를 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효력 중지는 미국 전역에서 적용되며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주장입니다. 미국에 입국을 한 뒤 최대 체류 허용일인 90일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이민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55개 지부를 두고 있는 FBI가 필드 오피스에서 1만여 명이 수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900여 명, 워싱턴 DC에서는 700여 명, 로스앤젤레스 450여 명, 시카고는 300여 명, 마이애미가 28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 연방수사국 25개 대도시 지부 수사요원 2,000명이 이민단속에 전담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버스테이 체류자들을 중점 추적하고 나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인 서류 미비자 17만여 명의 대부분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기고 눌러앉은 오버스테이로 조사됐고 매년 3,000명씩 늘고 있어 FBI 이민 단속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올리언스시에서 죄수들이 감옥 내부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단 탈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수감시설인 올리언스 페리시 사법센터에서 죄수 10명이 탈주했습니다. 사법당국이 급하게 수색에 나섰고 시내 번화가에서 프렌치 쿼터인 곳에서 죄수 1명을 도보로 추적해서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9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에는 중범죄자인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남자들도 다소 포함되었습니다. 애플페이와 카드 등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금융 서비스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운 디렉터에 따르면 16일 오전 애플페이 등에 대한 서비스 장애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애플페이와 월렛, 캐시, 카드 등 애플의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다운 신고 접수도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애플의 공식 시스템 상태 웹페이지에서도 이들 서비스가 비슷한 시간대에 문제가 다수 발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장애는 1시간 뒤 애플 캐시와 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애플페이와 월렛까지 정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대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 지구에서 리비아로 영구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리비아의 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했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는 10여 년 전에 이뤄진 수십억 달러의 리비아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M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측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무료 주택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창립 47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화요일, 21일 수요일, 22일 목요일 3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공개 선교 헌금 특별 생방송을 실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은 나로부터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AM 1590, FM 95.9 채널과 더불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운영하는 기업가, 비영리 단체 활동가, 의료인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젊은 전문인들이 모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폴라리스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신학교의 변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학생이 아닌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 사역을 넘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식당에 모인 20대 청년들은 하나님이 몸을 정교하게 여겼다면 서로를 보살피는 방식도 그만큼 정교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라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주 전역으로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5분, 해지는 시각 오후 8시 10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